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 낡고 오래된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다. 빈티지 트러블 안감독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잘 먹고 배 잘 나오고, 예, 아직 수염은 깎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올 겨울에 눈이 별로 없네요. 근데 아쉽게도 지구 온난화 때문인가? 왜 이렇게 눈이 안 오지? 눈이 가끔가다 와서 낭만적인 좀 겨울을 보내고 싶은데 너무 좀 삭막한 겨울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하여튼 한국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 삼보 SE8001. 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한국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는 1981년도 1월에 출시된 겁니다. 자, 당시에 판매 가격이 자그만치 1,000만원, 당시 가격이 현재 가격으로 치자 그러면 한 1억 5천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과연 이 가격이 맞나? 자, 이 가격이 합당한가? 황당한 게 아닌가?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우리는 맨 처음에 예전에 혹시 주판을 아십니까? 요즘 세대들은 아마 주판을 잘 모를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자랄 때 시장이라든가 쌀가게 같은 데 가면은 주판을 이렇게 막 튀기는 분이 있었어요. 나무 주판 해가지고 알이 이렇게 총총총 있어가지고 거기에 손가락으로 뭐 3이요, 5요, 7이요, 7 더하기 4면 4는 5는 뭐 이렇게 막 하면은 거기에 금방 딱 계산이 나와가지고 자 352, 뭐 아니면 486, 막 이런 식으로 계산을 금방 해답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야 주판 튀기는 사람 보고 손가락 보고 참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신기한데 답을 금방 찾아내는 거 보면 대단하다. 자 이렇게 신기했던 적이 있는데 자 그런 주판이 어느 순간가 다 사라졌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자 그 주판 사람들 사용하는 사람들 이제 없을 겁니다. 그 전에는 주판들 사용해가지고 하도 많이 사용하니까 뭐 주판 이런 뭐 학원도 있었고 가서 주판 교육도 받고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상업학교에서도 웬만한 데 다 뭐 주판을 가르쳤죠. 자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제 또 이제 많이 달라져 가지고 이제 어느 날 자 이렇게 전자 계산기가 또 이제 생깁니다. 전자 손목시계도 생기고 자 이게 그래서 주판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전자 계산기로 다 이제 이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요즘 사람들은 다 이제 또 이 핸드폰에다 계산기 어플을 깔아서 핸드폰 계산기로 다 계산을 하고 그러죠. 누가 요즘 저걸 사용하겠습니까? 이제 아마 시장 가면 사용을 할 겁니다. 시장 가서 가면 사용을 하는데 가게라든가 자 일반 개인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웬만하면은 다 이제 이거를 사용한다. 핸드폰으로 핸드폰 계산기로 사용을 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자 그러면 이렇듯이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이런 모든 컴퓨터가 이런 계산기, 주판, 주판은 고대 중국 시절부터 사용을 하던 겁니다. 자, 이렇듯, 이렇게 주판, 계산기로 출발한 그게 나중에는 결국은 컴퓨터로 발전이 돼가지고, 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한국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가, 이렇게,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81년도에 이게 출시되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81년도 1월 출시되기 이전에는 과연 우리나라 컴퓨터는 어느 정도 우리 국내에 보유하고 있었나? 자, 거기 대해서 잠깐만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2년도에 64년도에 한양대 이만영이라는 그 교수분이 컴퓨터를 이렇게 큰 컴퓨터를 개발했습니다. 말이 컴퓨터지 뭐 전자계산기 엄청나게 집처럼 큰 뭐 전자계산기 수준의 컴퓨터라고 보면 되는데 자, 이거는 세 차례 62년도, 63년도, 64년도에서 이렇게 이분이 만들었는데 63년도에 불이 나면서 싹 없어지고 64년도에 새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상용화 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제껴 놓고 67년도에 드디어 우리나라에 자 컴퓨터가 드디어 도입이 됩니다. 자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기용 통계국에서 인구 조사 목적으로 자, IBM 1401 컴퓨터를 도입합니다. 당시 가격이 40만 달러, 매달 9천만 원 사용료 지급 조건으로 해서 자, 요거를 들어오게 되는데 자, 이 컴퓨터는 요즘처럼 작은 컴퓨터가 아닙니다. 문제 큰 겁니다. 가격도 40만 달러면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비싼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동아일보에 요 기사를 내게 됩니다. 자, 요 전에는 이 들어오기 전에 만약 우리가 인구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직원이 450명이 필요하고 2억 1천만이라는 돈이 필요하고 14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리는데
새로 기계를 도입을 하면은 컴퓨터를 도입하면은 1년 6개월이란 기간으로 단축이 된다. 자, 이렇게 동아일보에서 1967년 6월 24일 날 자, 이렇게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 기계를 이 컴퓨터를 자, 드디어 서울 종로구 경제기원 통계국 1층에서 국내 도입 1호 컴퓨터 시공식을 개최를 합니다. 자, 이때 박정희 대통령도 참석을 해서 가위로 카팅을 했겠죠. 자, 이러한 시공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계를 가동하기 위해서 직원 5명을 미리 일본 IBM 교육장 연수교육을 보냈고 설치만도 장장 3개월이 또 걸렸습니다. 자, 직원도 여직원, 임시 여직원 300만 가량을 동원했다니까 자, 이것도 뭐 적지 않은 비용과 뭐 인원이 들어간 거네요. 자, 이건 어쨌든 외국에서 들어가고 우리 처음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계는 컴퓨터는 언제 만들었나? 1973년도 국산 1호 컴퓨터 세종 1호를 들여 우리나라에서 만들게 됩니다. 이건 카이스트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카이스트에서 만들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미국 데이터 제너럴 DG의 미니 컴퓨터 노바 01을 개량해서 만든 겁니다. 뭐 기억 용량이 뭐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수준은 낮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제작 이유는 당시에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도청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신 비밀의 보장을 위해서 자, 이거를 카이스트에 의뢰해서 카이스트에서 만들었는데 하여튼 결과는 이거를 구매하지 않았답니다. 정부에서. 왜냐면 이게 신뢰가 좀 문제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삼성 반도체에서 이전시켜서 거기서 어쨌든 간에 허가권을 상용할 수 있는 허가권을 내줘서 자, 나중에 국산 전자교환기 TDX1을 개발하는데 하나의 시금석이 됐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당시에 자, 역시 81년도 요 이전에 자, 우리나라 컴퓨터 보유 대수는 얼마나 됐나? 자, 몇 대나 됐나?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조사를 한번 자료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 자료는 77년도 라디오 모형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한번 제 기사를 발췌를 했습니다. 76년도 국내 컴퓨터 대수는 고작 150대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 몇 대가 안 됐던 거죠. 초대형이 7대, 대형이 27대, 중형이 13대, 소형이 32대, 미니 컴퓨터 41대. 자, 이 중에 기업 전체가 56%인 85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73년서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미니 컴퓨터가 75년도에 12대, 76년도에 26대. 앞으로 미니 컴퓨터 도입 증가 추세가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어쨌든 76년대에는 150대밖에 국내에 없었습니다. 자, 이러던 게 80년대 520대로 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82년대에 드디어 1000대 정도 수준의 우리나라 컴퓨터 보유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로는 급격하게 불어납니다. 92년대 91만 대로 해서 96년대는 드디어 1000만 대 컴퓨터 시대로 도입을 이렇게 늘어납니다. 컴퓨터가.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밌는 사실을 제가 또 기사 내용을 발췌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컴퓨터 범죄가 또 있었다고 하네요. 73년대 10월에 컴퓨터 범죄가 있었는데 반포 AID 아파트 아시죠? 거기 이제 아파트 어떤 추첨을 하는데 이때 부정 조작으로 총 9세대가 당첨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내부 고발로 해가지고 이게 어떤 사건화가 됐던 사건인데 이때 당시 사용했던 컴퓨터가 과학기술처 중앙전산계산소 유닛백 1106 자, 이거를 사용했었습니다. 이때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컴퓨터 이런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의심하게 되고 컴퓨터 자체도 신뢰하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대학 20대 컴퓨터를 막 정산할 때 이때도 컴퓨터만 믿지 않고 사람이 직접 동원해서 다시 이중으로 이거를 뭐 점검하고 채점하고 했다는 이런 또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전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자, 컴퓨터 역사에 대해 잠시 알아봤고 그럼 본격적으로 자, 한국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 삼보 SE8001 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초의 컴퓨터는 81년도 1월에 출시됐는데 저 삼보 SE8001의 약자는 자, 삼보 엔지니어링의 약자입니다. 삼보 엔지니어링. 자, 8001은 80년도 자에 처음으로 출시했다 해가지고 자, 8001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 아까 또 요 구성품에 대해서 자, 보통 인터넷에서는 자, 요 모니터가
금성이라든가 다른 모니터로 다 얹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거기는 어떤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자료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저는 70년대 80년대 월간 전자 그 잡지에 나와 있는 그 기사 내용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요거를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는 삼성 모니터 흑백 텔레비전이 이렇게 모니터로 사용 대신 됐었고, 자, 본체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라벨만 붙어 있는 겁니다. 라벨만. 자, 주기억 장치는 본체는 이렇고, 자, 보조 기억 장치가 따로 있었습니다. 보조 기억 장치라는 게 자, 이렇게 어떤 카세트가 돌아가는 카세트가 들어있는 거, 뭐 음성 뭐 보조를 했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자, 요게 3인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8비트 애완 애플 기종으로 CPU 속도는 자 이렇습니다. 메모리 속도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당시의 사용을 보면은 지금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너무 뭐 낮은 속도, 자 낮은 메모리, 자 이렇습니다. 자, 이 정도의 수준이 그 당시 수준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제품은 국내 기술로 만든 제품이 아니라 자 일본 제품을 갖다가 조립을 해서 껍데기만 그냥 씌워서 자 삼보 SE8001 저 라벨만 붙인 겁니다. 라벨만. 자, 딱 그 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순수 우리 기술을 만든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일본 제품에다가 껍데기만 씌워가지고 라벨만 씌운 격이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수준은 이게 나왔을 때 일본에서는 이미 샤프사에서는 MS80B라는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그때 당시 삼보는 일본 샤프의 MZ80KC 기종을 복제한 건데 일본은 이미 이게 나왔다.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이때 당시에. 그리고 미국하고 제품과 비교를 하자 그러면 77년도에 이 기계는 애플2의 수준이다. 그 정도밖에 안 됐다. 그 다음에 77년도 나왔던 그 수준이라니까. 그 다음에 당시에 IBM 5150이라는 그 컴퓨터가 나왔는데, 자, 이것보다 무려 5배 정도 가까이 속도 차이가 났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좀 최초지만은 좀 부끄러운 그런 최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건 어쨌든 간에 나중에 1982년도에 캐나다에 국내 처음으로 컴퓨터라는 걸 수출하게 됩니다. 총 1200대를 수출을 하는데 가격으로는 한 60만 불 상당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당시 대졸 초임 임금이 25만 원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3년 4개월을 벌어야지 컴퓨터 한 대를 사는 겁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컴퓨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가격, 황당한 가격.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왜 황당한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 삼보 컴퓨터는 어떻게 생겨났냐?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삼보 컴퓨터는 자, 삼보의 약자는 삼보 보석 보자인데, 자, 인재, 기술, 서비스. 자, 요 세 개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삼보란 회사는 1980년 7월 2일 날 생겨난 겁니다. 자, 청계천에서 세운상가에서 자, 이용태 박사를 비롯한 총 7명이 자본금 1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자, 삼보란 회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청계천 세운상가에. 자, 바로 이 기업이 대한민국 벤처 1호 기업이다. 그리고 이용태 박사는 자, 바로 한국 PC의 아버지, IT 벤처 1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태 박사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국내에서 자, 컴퓨터 자, 이거 회사를 차립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청계천에 자, 기쁜 소리사라는 오디오 전문 상점이 있었는데, 자, 이 회사의 그 사장이었던 백창기 씨가 일본 샤프사 컴퓨터를 그대로 본따 가지고 아마 이분도 조립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용태 박사 청계천 당시 세운상가 사무실에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샤프사 컴퓨터를 가져와 가지고 이용태에서 보여주니까 자, 이용태 박사가 자, 그거를 인수했던 모양입니다. 자, 인수해 가지고 그 자리에 아이디어를 내는 모양인지 바로 일본 샤프사 그 MZ80 KC 기종, 자, 이걸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걸 한국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근데 엄격히 따지면 이때 당시는 청계천 세운상가에 외국의 그 컴퓨터 부품 같은 걸 수입을 해 가지고
쉽게 해서 조립을 해서 70년대부터 팔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최초 따지자 그러면 이렇게 조립한 외국 제품, 복제품을 따지자 그러면 사실 엄격히 따지면 최초는 아니죠. 예, 그 전에 최초를 얼마든지 다른 걸 최초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어쨌든 간에 지금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자, 이거를 최초로 알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세운상가는 어떤 곳이었나? 세운상가는 1967년도에 세워졌는데 말 그대로 이곳에는 탱크 말고는 없는 것이 없다. 정말 한국의 실리콘밸리다. 이곳에 가면 뭐든지 뚝딱 다 만든다. 자, 이렇게 한국 전자에 대단했던 곳입니다. 한국 뭐 가전이라든가 뭐 라디오, 뭐 키트 조립품, 오디오, 뭐 전자에 뭐 정말 직결지다. 대단했던 곳이다. 오직하면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했냐. 자, 이렇게 했으며 미국, 일본에서는 자, 참 유감스럽게도 동양 최대 복제 소굴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외국에서 금방 그거를 만들었는데 한국에서는 그 다음날 이걸 뚝딱 그대로 복제가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한국 이거 참 대단한 복제 국가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우리도 뭐 중국 보면 뭐 그대로 뭐 복제한다느니 뭐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 우리도 일본 거를 그대로 따랐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일본도 이제 또 미국 거를 따랐던 시절이 있었겠죠. 뭐 그래서 과거에 뭐 일본도 뭐 따라하는 원숭이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일본도 미국 따라하기가 있었다. 우리는 일본을 따라하게 했었고 또 중국은 또 다른 나라를 또 따라하게 했었고 뭐 이러한 자 이게 계속 시대적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청계천에서 삼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벤처 기업이 한국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 삼보 LCE 8001을 자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삼보라는 회사는 자본금 총 7명이 자본금 1,000만 원 회사가 어쨌든 간에 성장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뭐 트라이젠 20을 뭐 또 만들어내서 자 이렇게 6,000대까지 생산해가지고 당시 가격이 42만 9천 원. 자 근데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1,000만 원 하던 게 트라이젠 20에서는 42만 9천까지 내렸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83년대에는 자 8비트 교육용 컴퓨터 트라이젠 20X를 또 내놔가지고 자 또 요거도 많이 또 냅니다. 자 그 다음에 도트 프린트도 또 냅니다. 도트 프린트에서 컴퓨터하고 마찬가지로 이 프린터도 자 고가 정책으로 많이 팔립니다. 자 그 다음에 83년대는 좀 특별한 해입니다. 정부에서 정보산업회를 선포를 해가지고 자 정보산업회 즉 앞으로 컴퓨터를 많이 자 이제 보급을 하고 많이 신경을 쓰겠다. 그 또 사회적으로 많이 또 이거를 하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 10억을 투자를 하고 교육기관에 총 5,000대 컴퓨터를 보급을 합니다. 자, 이 5,000대 컴퓨터는 자 기업체마다 1,000대씩 자 이렇게 분담을 시켜서 납품을 시켜가지고 받아서 5,000대를 보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1회 퍼스널 컴퓨터 경진대회도 또 열어서 국민들한테 컴퓨터에 대해서 보다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또 많이 또 알립니다. 자 이러한 바탕은 제5과목의 경제수석인 김재익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81년도 이분 때문에 어떤 전자산업을 좀 더 육성을 하자. 또 앞으로 또 전망이 좋다. 그래서 81년도에는 전자산업 육성 방안을 방안을 하고 국가 시책으로 발표를 합니다. 자, 정책적으로도 앞으로도 지원이 되죠. 자, 이렇게 83년도에는 정부에서 2차례 89년도까지 2차례에 걸쳐서 교육용 PC를 전국의 교육기관에 배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제5공화국은 컴퓨터 보급화를 위해서 국민의 컴퓨터를 또 어떤 교육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이때 당시에 워낙 컴퓨터의 그 어떤 발전 속도라든가 이게 변화가 빨랐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한 단계 좀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정도까지 내다볼 정도는 선진국이 금방 됐겠죠. 자, 이때 당시 수준은 어쨌든 그랬다.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자, 어쨌든 삼법 컴퓨터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계속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해서 하는데 당시에 93년도에는 삼성 매직 스테이션이 자 486 기종입니다. 자 이게 판을 이제 뒤집어 엎습니다. 삼성 매직 스테이션이 자 그러면서 93년대까지 업계 1위를 달렸던 삼보는 처지고 자
자, 품질 제일주의를 외쳤던 삼성이 드디어 업계를 차지하면서 판인제만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3번은 자, 이제는 저가정 쪽으로 갑니다. 저가정 쪽으로 판매를 고가정 쪽으로 가야 되는데 품질을 계속 개발을 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 3번은 고가 정책도 피지도 않고, 자, 그다음에 품질 개발도 좀 삼성한테 밀리는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 껍데기, 자, 일본 제품 껍데기 다 들어와서 안에 들어서 껍데기만 씌워가지고 일본 제품 들어와서 그다음에 그 라벨만 붙여서 팔았던 삼보가 자, 그 뒤에도 계속 뭐 외국 거 복제품을 계속 합니다. 그다음에 또 중국 거도 일본 거도 수입을 해서 노트북도 팔고, 자, 어떤 기술 개발보다는 저 남의 거를 복사하고, 자, 이런 게 좀 많았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2005년대 3번은 결국 안타깝게도 부도를 하고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모든 제사가 압류가 당하는데, 자, 이유가 저가 공세를 폈다 하지만 중국 업체, 대만 업체 저가 공세는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어쨌든 그 3번은 자, 이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자, 법정 관리, 재산 압류, 다 파산, 뭐 다 가족이 신용 불량자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뭐 공장이라든가 미국, 멕시코 공장, 멕시코, 중국 공장, 뭐 계열 회사 내가 뭐 다 정리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이 삼보가 망한 또 원인이 가만히 보니까 개인적으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거는 너무 또 이 기업들을 문어발식을 너무 많이 한 겁니다. 보니까 한국 최초의 데이터 통신 기업, 한국 최초의 데이터 통신 기업 데이트콤도 운영을 하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두루넷도 창업하고, 삐삐 나래 이동통신 공유로도 하고, 시티폰도 하고, 뭐 케이블 방송권도 하고, 증권업도 하고, 벤처 투자도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개발업체도 운영도 하고, 무역도 하고, 수입도 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뭐 이 외에도 별별 업체를 다 운영을 합니다. 계열 회사를. 이게 한 40, 50개 정도 된다는데, 자, 컴퓨터 하나만 운영을 해도 빡빡할 텐데, 그거 개발하는 것도 빡빡할 텐데, 자, 손 수입에다가 남의 제품에다가 껍질만 씌워가지고 라벨 붙여서 팔고, 자, 이런 게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겁니다. 자, 나중에 뭐 물론 신제품 냈지만은 크게 그렇게 뭐 어떤 삼성의 품질 제일주의 뭐 이런 기술 개발에 어쨌든 밀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가지 망한 원인을 나는 분석을 해보니까, 자, 이런 기술 개발에 밀렸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문어발식. 자, 이런 너무 많은 기업체를 너무 해서 복잡하게 했다. 자, 여기서 어쨌든 간에 경쟁력이 하나만 신경 써도 되는데, 자, 여러 가지도 신경 쓰다 보니까 분산이 되는 거죠, 생각이 아무래도. 그다음에 저가 공세. 자, 어떤 고급화를 좀 기술 개발을 해서 고급화를 해야 되는데, 가격도 고급화하고 좀 비싸게 봐도 되는데, 결국은 싸게 저가 공세를 하니까 결국은 대만, 중국 업체 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가 떨어지죠. 자, 이런 안타까운, 자, 삼보의 정말 흥망성쇠. 자,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나라 컴퓨터 역사를 이끌어 왔는데, 자, 어쨌든 간에 자, 안 됐다는 거. 자, 그거는 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 최초의 자, 이 컴퓨터가 한국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 SE8001이 1981년도 출시 당시에 1,000만 원 정도 했다. 그렇다면 이 1,000만 원이 과연 1,000만 원이 맞는 것인가? 이 황당 가격이 아닌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당시에 1,000만 원이면 지금 시세로 따지면 1억 5천 정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왜 1억 5천이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걸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당시 대졸 초임 임금이 80년도에 2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2018년도 대졸 초임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2018년도 대졸 초임 임금이 4천만 원이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한 평균 3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졸 2018년도 초임 임금이. 그래서 이 격차를 제가 이거 따져보니까 한 15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요거는 어떤 물가적인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배 물가 차이가 난다는 걸 이제 알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당시 캐나다에 1,000대 정도를 수출했다고 합니다. 수출한 가격이 한 60만 불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가격을 분석하고 보면 됩니다. 자, 만 불에 지금 환율로 한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럼 예를 잡고 치자 그러면은, 자,
200만 원 곱하기 60만 불 하면은 한 그 당시 팔린 가격, 수출한 가격이 7억 2천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억 2천 정도 가격을 요거를 한 1000대 정도 1000대 정도로 했으니까 여기서 또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시 개당 가격이 또 나옵니다. 개당 가격이 당시 개당 한 대당 가격은 48,000이라는 계산이 떨어집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나누기 15 요거를 잘 이용을 하면 됩니다. 요 시차 이걸 그다음에 현재 가격으로 당시 가격은 대당 한 개당 가격이 48,000원인데 지금 가격으로 치자면 현 시가로는 72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개당 가격이. 자, 요렇게 가격이 딱 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황당한 가격, 한 대당 돈 1000만 원 했던 게 당시에 캐나다 수출했던 가격은 48,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현 시가로는 자, 당시에 판매가가 1000만 원인데 현 시가로는 1억 5천을 치자 그러면은 현 시가는 72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말 황당한 가격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재밌게 이걸 좀 가치를 이걸 얼마냐 따지자 그러면 현재 가치를 따지자 그러면 자, 이거 당신이 이거 얼마의 가치를 따지냐 자 하면은 저는 여기에는 좀 어떤 그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복제 제품이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합니다. 라벨만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그럼으로써 어떤 국내의 최초는 의미가 좀 퇴색이 되고 자, 요 당시 가격도 제가 분석을 해드렸다시피 좀 호황된 가격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요 희귀도 면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건 구하기 좀 쉽지 않은 물건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나름대로 저는 800만 원 정도 저는 가치 기준을 따지겠습니다. 자, 매기겠습니다. 자, 이건 물론 개인적인 격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 1000만 원 이상을 뭐 할 수 있고 뭐 아까 듯이 뭐 이거 옛날에 한 뭐 1억 5천 했는데 뭐 지금 1억 5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 아니면 제가 지금 뭐 가치 평가를 했듯이 제 기준보다 낮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자, 이건 각자 다른 겁니다. 자, 저는 제 경험상 얘기한 거고 또 제 어떤 지식의 한계 그 수준에서 얘기한 거니까 각자 다를 수 있는 점을 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